저는 올해 67세인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6평 반지 하방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35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지하입니다. 창문을 열면 오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이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간단합니다. 제가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믿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29에 결혼했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0에 공장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아껴 쓰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담배 한 갑도 아껴가며 10년 동안 모아 전셋집을 얻었고 다시 10년을 더 모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35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집 한 채면 됐어. 노후는 이걸로 충분해.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돼서 전세 자금도 마련해 줬습니다. 괜찮아.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시간이 지나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두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요즘 상속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 절차도 간단해지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저는 법을 몰랐습니다. 증여세가 얼마인지, 상속세와 어떻게 다른지, 명예 이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소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예 이전 후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방문 횟수가 확 줄었고 전화를 해도 바빠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로 이사 올게요. 뭐? 저희가 들어와 살면 안 되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세가 끝나서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 가족이 이사를 왔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은 며느리가 차지했고 주방도 며느리가 관리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도 며느리가 관리했고 제가 보던 뉴스 시간도 화장실 쓰는 시간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한 달에 40만 원요. 제 연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을 내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의 집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에게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전화했지만 회사라 안 된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날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짐이구나.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집을 팔아?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우리는 어떡하고? 작은데 전세 얻어드리면 되죠. 보증금 5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너 이 집이 누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지 알아? 알죠? 근데 명의가 제 거잖아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저는 동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쓰셨습니까? 네.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완료된 행위입니다.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드님과 대화를 다시 시도해 보세요.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집인데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정말로 쫓겨났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 빌라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만 원. 아들이 준 5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연금으로 겨우 메웠습니다. 남은 돈은 한 달에 30만 원.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은 6평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오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 미뤘습니다. 아내는 무릎이 악화되어 걷기가 힘들어졌고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살았는데 이제 무료 급식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나도 집을 자식한테 줬다가 쫓겨났어. 나는 사업자금으로 전 재산을 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돼.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후회되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을 몰랐던 거, 그게 제일 후회돼. 지금 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6평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을 잃은 게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와 상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일단 넘기면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동안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아끼려고 증여를 선택하지 마세요. 세금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을 주는 대신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셋째, 절대로 구두 약속을 믿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실게요. 이런 말만 믿고 재산을 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식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법적 장치는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망입니다. 넷째,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어려워도 본인이 살 돈까지 쓰면 안 됩니다. 자식은 젊으니까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벌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산 문제는 복잡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도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자체에 무료 법률 상담소를 활용하세요. 상담 비용이 아까워서 전문가를 찾지 않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섯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면 사후 가족 간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설마 우리 자식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수많은 노인들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믿는 것과 법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마음으로, 재산은 법으로 관리하세요. 그것이 본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덜 피해를 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황금시대님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